오늘은 서로 돕는다는 듯한 제목의 이야기네요. 하지만 과연 여기서 그렇게 달콤한 이야기가 나올까요?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여기에 온 사람들은 오컬트를 좋아하는 분들이겠죠. 그런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. 분명 마지막엔 조금이나마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 혹시라도 엮이기 싫은 분들은 지금 여기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이 나를 도와줄 거라 믿습니다. 세상은 서로 돕고 사는 거니까요. 이건 내가 몇 달 전에 겪은 일입니다. 나는 심령 사진을 참 좋아했습니다. 시간이 날 때마다 인터넷을 뒤지고 조사하곤 했죠. 예전에는 여름만 되면 TV에서 심령 사진 특집 같은 걸 자주 해줬는데 요즘은 통 볼 수가 없어서 직접 찾아볼 수밖에 없거든요. 다행히 요즘은 그런 영상 채널이 많아서 매일같이 즐기며 지냈습니다. 그러던 몇 달 전 어떤 이미지 하나를 찾고 있었습니다. 어느 교차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진이었습니다. 그 교차로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도시처럼 보였고 화면 구석에는 처음 보는 음식점 체인점 간판이 비치고 있었죠. 그 근처에는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. 앞부분이 파손된 걸 보니 사고 현장 같았는데 이상한 건 쓰러진 사람의 얼굴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. 단순히 사고 때문에 다친 게 아니라 마치 그 공간 자체가 뒤틀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. 정말 기묘한 사진이었죠. 그런데 그 사진을 대체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. 분명 심심풀이로 무서운 영상을 찾다가 본 것 같은데 아무리 검색해도 그 이미지가 나오질 않더군요. 사실 그렇게까지 끔찍하게 무서운 사진은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분명히 본 기억이 있는데 찾을 수가 없으니 오기가 생기고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. 인터넷에서 무서운 사진 좀 안다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. 보통이라면 여기서 포기했겠죠. 하지만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.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고 싶었습니다. 날이 갈수록 그 생각은 집착으로 변했고 일하는 중에도 계속 인터넷을 뒤질 정도였습니다.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요.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언가에 씌였던 게 분명합니다. 그렇게 노이로제에 걸리기 직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. 공포물에는 눈꽃만큼도 관심 없는 친구에게서 말이죠. 내가 본 이미지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자 친구는 사진은 모르겠지만 배경에 찍힌 가게는 알 것 같다고 하더군요. 그 가게는 긴키 지방의 특정 지역에만 있는 로컬 체인점이었습니다. 친구는 공포 쪽은 몰라도 질이나 맛집 정보에는 아주 빠삭한 녀석이었거든요. 전혀 보이지 않던 길에 한 줄기 빛이 보인 기분이었습니다. 정확한 위치만 알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. 그 체인점은 점포가 25개 정도 있었는데 요즘은 지도 앱으로 현장 모습을 아주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. 하나하나 뒤진 끝에 마침내 찾아냈습니다. 땡땡현 땡땡시 지점. 그 가게 앞 교차로. 확실히 내가 찾던 그 장소였습니다. 당장 그 지명으로 이미지 검색을 해봤습니다. 하지만 내가 찾던 그 사고 영상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. 빌어먹을 장소를 알아내도 안 되는 건가? 그렇다면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습니다. 곧바로 경로를 검색했습니다. 집에서 신칸센을 타고 3시간 거리. 아침 일찍 출발하면 당일치기도 충분했습니다. 가서 뭘 발견할 거란 보장은 없었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. 이번 주말에 가기로 마음먹고 자려는데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. 그곳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죠.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고 결국 다음날 아침 회사에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때는 머릿속에 오로지 그 이미지 생각뿐이었습니다. 밤을 꼴딱 새웠는데도 전혀 졸리지 않았고 오히려 정신이 점점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. 몸은 가벼웠고 생각은 비정상적으로 빨라졌죠.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게 느껴졌습니다. 신칸센에 올라타서도 좀이 쑤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. 내려서 갈아탈 노선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. 신칸센에서 내려 로컬 열차를 타고 다시 1시간.
그 교차로와 가장 가까운 역에서 내리면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. 최대한 빨리, 한시라도 빨리 그곳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. 신칸센에서 내리자마자 로컬선 승강장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. 그렇게 1시간을 더 달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서 큰 길을 따라 쭉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. 나는 빠른 걸음으로 발을 옮겼습니다. 그곳은 완전한 시골이었습니다. 무인역 주변으로는 낡은 민가들이 듬성듬성 있었는데 대부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처럼 엉망이더군요. 참 쓸쓸한 동네라고 생각하며 계속 걸었습니다. 도착해서 무엇을 할지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그 교차로에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. 걷다 보니 문득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. 꽤 걸었는데도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. 지나가는 차조차 한 대도 없었죠. 마치 인류가 멸망하고 나 혼자 세상에 남겨진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습니다. 제대로 오고 있는 게 맞나 싶었지만 수없이 확인한 길이라 틀릴 리 없었습니다.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스마트폰 알람이 울렸습니다. 전화가 아니라 일정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. 화면을 보기도 전에 무슨 일정인지 기억이 났습니다. 아, 맞다. 2주 전 치과에서 오늘 진료를 예약했었지. 깜빡할까봐 미리 알람을 맞춰둔 거였습니다. 저녁 7시 진료집 근처 치과였으니 적어도 그때까진 돌아가야 했습니다. 지금 출발하면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?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지? 나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 열차 시간을 검색해보려 했습니다. 스마트폰 화면을 켜는 순간 화면에는 그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.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그 교차로의 이상한 사진. 뭐야? 이게 왜?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. 온갖 고생을 다하며 장소까지 찾아오게 만든 그 이미지가 내 폰에 떠 있었던 겁니다. 마치 누군가 보라는 듯이. 그 말은 즉 내가 이미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겠죠. 아니, 하지만 대체 언제?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. 화면을 켜자마자 보였다는 건 방금 전까지 내가 이걸 보고 있었다는 소린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. 나는 조금 전까지 역에서 교차로까지 가는 길을 검색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왜?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창이 여러 개 열려 있었는데 전부 그 교차로 사진이었습니다. 수십 장의 같은 사진들. 그렇다면 나는 신칸센을 타고 오는 내내 이걸 보고 있었던 걸까요? 너무나 소름이 돋았습니다. 그리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. 분명 내가 찾던 그 장면이 맞았습니다. 트럭이 서 있고 뒤에는 식당 간판이 있는 그 교차로. 바닥에 누워있는 남자까지. 내 기억력에 감탄이 나올 정도로 똑같았습니다.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. 내 기억 속 사진은 얼굴만 왜곡되어 있었는데 폰 속의 사진은 몸 전체가 뒤틀려 있었습니다. 팔다리가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꺾인 채 피범벅이 되어 있었죠. 이건 기묘한 사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. 처참한 사고 현장을 찍은 아주 잔인한 사진이었습니다. 내가 찾던 건 이런 끔찍한 게 아니었는데 더욱 기가 막힌 건 사진 속에서 짓이겨진 남자의 옷차림이었습니다. 검은색 후드, 남색 바지, 검은색 백팩. 그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.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조차 나 자신 같았습니다. 공포가 엄습했습니다. 이대로 교차로에 갔다간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. 사진 속 모습처럼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. 돌아가자. 애초에 사진을 찾는 게 목적이었지. 이 장소에 오는 게 목적은 아니었으니까. 나는 곧바로 몸을 돌려 역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였습니다. 차 한 대 없던 길에서 갑자기 트럭 한 대가 나타나 맹렬한 속도로 달려왔습니다. 으아!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. 트럭은 멈출 기색도 없이 내 옆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. 분명히 나를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. 경황이 없어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사진 속에 찍혀있던 그 트럭과 똑같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. 나는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. 다행히 역에 도착하자마자 들어오는 열차를 잡아 탈 수 있었습니다.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공포에 떨었습니다. 신칸센 안에서도 택시 안에서도 그 트럭이 어디선가 튀어나올 것만
같아 뒤를 돌아보게 되더군요. 무사히 집에 도착한 뒤 한동안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. 2주 동안은 두문불출하며 지냈고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일상을 되찾았습니다.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집에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은 스마트폰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. 일주일쯤 지나서야 겨우 용기를 내 확인해봤지만 그 사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. 분명히 내 눈으로 수십 번을 확인했는데 앨범에도 기록에도 흔적조차 남지 않았더군요. 내가 환각이라도 본 걸까요? 아니요. 그 교차로는 실제로 존재합니다. 나중에 다시 찾아보니 구글 어스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실제 모습은 내가 그날 본 풍경과는 딴판이었습니다. 역 앞에는 번듯한 가게들이 있었고 폐허 같은 민가도 없었습니다. 그렇다면 그날 내가 걸었던 그 황량한 길은 대체 어디였을까요? 의문은 풀리지 않았지만 나는 더 이상 파헤치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며칠 전 그 교차로에서 실제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어떤 남자가 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뉴스였습니다. 그 사람은 내 친구였습니다. 사진 속 가게가 어디인지 알려줬던 그 친구 말입니다. 자세한 건 알 수 없었지만 그 친구도 사진 속 모습처럼 처참하게 죽었다고 들었습니다. 내 잘못입니다.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, 내가 도중에 도망쳐버리는 바람에 내 대신 그 녀석이 희생된 겁니다. 그 사진은 저주입니다. 그걸 알게 되면 누구나 그 교차로에 가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저주죠. 그리고 이 저주는 전염됩니다. 내 말을 들은 친구도 그 교차로에 불려갔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시 내가 그 표적이 된 것 같습니다. 몇 달간은 괜찮았는데 요즘 다시 그곳에 가고 싶어 미칠 것 같습니다. 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곳으로 발길이 향하려 합니다. 그 교차로가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.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충동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매일이 지옥 같습니다.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. 그러다 드디어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. 궁금하신가요? 간단합니다.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겁니다. 여러분에게 말함으로써 저주의 대상을 늘리면 나에게 쏠린 시선이 조금은 분산될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쓴 겁니다. 무서운 건 나눠야 제맛이니까요. 왜요? 화가 나시나요?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? 이대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여러분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.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세요. 그러면 여러분이 당할 확률도 줄어들 겁니다. 말하자면 폭탄 돌리기 같은 거죠. 사람이 많아질수록 안전해지는 법입니다. 서로 도와야죠. 세상은 원래 상부상조하는 곳이니까요.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. 내 저주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내 저주를 넘겨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네요. 예전에 인터넷에 댓글로 행복의 편지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것이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? 또 다른 공포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.